네, 김치영입니다. 반도체 상반기 그래도 괜찮았죠. 하반기 오면서도 사실 반도체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럼요. 많았는데 갑자기 시황이 좀 바뀌면서 AI 거품론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오늘도 약세, 미국에서도 조금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. 오늘은 네. 반도체 얘기 좀 자세히 해봐야죠. 네,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하는 시간 애널리스트와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의 백길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앞서서도 이야기한 일단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,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% 플러스였다가 5% 마이너스로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잖아요. 차세대 또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신규 반도체를 이렇게 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? 일단 지금 이 현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사실 이게 연초부터 반도체 주가도 괜찮았고 네. 사실 더 돌아가 보면 한 1년 반 전부터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테크 주가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한두 개씩 뭔가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들이 시장에 언급이 되고 또 네. 게다가 이제 AI, 뭐 할루시네이션 이런 다양한 비관론들이 등장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 반도체 업 중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사실 최근에 저희 업종에서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이제 블랙웰 시리즈 자체가 한 한두 개 분기 정도 좀 출시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. 네.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 물량들은 한 개 분기 정도만 조정이 돼서 이제 올해 4분기 끝자락부터 좀 나가는 거로 사실 보여지고 있고 네. 한국도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뭐 실적 측면에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업종 조정 자체를 저는 사실 기회로 보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지금 하락은 기회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퀄테스트 관련된 외신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.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실제로 파악하고 계신 부분으로 보면 이거 뭐 삼성전자만이 알긴 하겠지만 4분기에 이른바 엔비디아의 공급이 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삼성전자도 이제 지금 HBM3E 물량 자체 비중이 크진 않지만 네. 그래도 북미 쪽 지금 생각하는 그 우리가 바라는 그 북미 쪽에 대한 고객 납품 일정들은 4분기 정도면 충분히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실적 자체가 그렇게 비중이 클 거로 보고 있진 않지만 사실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 좀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3분기에 하냐 4분기에 하냐 이런 부분보다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옛날과 다른 좀 지위로 움직여서 뭐 AI 시장 성장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되게 크다. 뭐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삼성전자의 3, 4분기 실적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? 네, 삼성전자 이제 전사 기준으로 보다기보다는 요즘엔 이제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사실 올해 3, 4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만 보면 이제 파운드리나 LSI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하는 모양새는 계속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일부에 좀 적자가 뭐 지연되는 그런 모습은 있으나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뚜렷이 좀 나아지는 모습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HBM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가격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폭이 나올 수 있냐 이런 건데 네. 지금 시장의 기대치랑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반도체 기준으로 3,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조 중반 그리고 4분기를 9조 이렇게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숫자 대비하면 하반기가 거의 16조 원, 1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더 업사이드는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사실 어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관련된 노이즈가 있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빠졌었잖아요. 이제는 HBM3E와 관련해서 납품과 관련한 네. 뭐 마이크론도 들어오게 되고 삼성전자도 뭐 4분기 정도에 납품을 시작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의 입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HBM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리포트에. 네.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네, SK 하이닉스는 현재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HBM 내 선단,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이나 아니면 가장 최신 제품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. 아마 대부분을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
있고요. 뭐 일부 이제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쪽이 뭐 물량을 조금 확대를 하면 네.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 전체 측면에서는 조금 내려올 수는 있으나 사실 이제 HBM 시장 구도적으로 봤을 때는 12단 제품이 올해 4분기 끝자락부터 좀 나올 거로 보이는데 그 제품은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좀 공급이 앞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축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렇게 12단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넘어가면서 평균 가격이 상승되면서 실적 개선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아마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하이닉스도 올해 HBM 관련된 매출 비중은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HBM 매출이 한 20%뭐 초중반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는 지금 한 7조 초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. 조금 더 업사이드는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4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평균적인 가격 상승폭 자체가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여전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합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거의 한 16조 원, 17조 원 이 정도 레벨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시장 예측보다 뭐 조금 더 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, 근데 앞서는 저희가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신제품 출시 지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? 이걸 놓고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. 삼성전자에는 좀 이익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에는 아무래도 새 제품에 넣는 제품들이 좀 들어가는 게 늦어질 테니까 조금 악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. 네, 일단 블랙웰 시리즈는 아직 나온 제품은 아닌데 네. 원래는 이제 올해 4분기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HBM이 이제 국내 하이닉스가 공급할 예정이었던 거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출도가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. 사실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 폭 자체나 아니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. 그것보다도 이제 한 개 분기 정도만 밀렸기 때문에 그런 밀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올해 하반기가 실적 상승폭이 가장 크고 내년엔 좀 실적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던 우려를 없애시키면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일 거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의 그런 실적 상승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삼성전자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또 보조금을 받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지는 않을지 혹은 뭐 대선 과정에서 펼쳐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타격을 입지는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네, 사실 미국 대선 지금 후보에 따라서 반도체 공약 변화 그러니까요. 이런 게 또 네.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죠.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미국 정부나 아니면 새로운 그 후선 대선 후보자들은 자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늘리고 싶은 거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레거시 팹이라든지 아니면 선단 팹 쪽으로 갖고 있는 미국 내 비중 자체가 뭐 해봤자 이제 한 10% 전후로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이슈를 고려했을 때는 이 비중을 더 높이고 싶어라 하는 그런 방향성은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삼성의 뭐 파운드리 팹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의 요즘 나왔던 후공정 이런 팹들 미국에 이런 셋업되는 부분들은 계속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.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요즘 수출 규제에 관련된 네. 부분들이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미국 정부랑 좀 약간의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중국 내 생산실의 확장에 대해서 면제받은 게 생겨났듯이 네. 이번 올해 하반기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좀 한국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부담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도리어 대중 규제가 훨씬 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얘기 종합해 보면 지금 하락은 일단 조정의 기회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반도체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기서 뭐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되 그래도 시장 진입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게 어떤 분은 삼성전자를 지금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.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약하니까 많이 오른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좀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던데요. 연구원님 의견 어떻습니까? 네, 사실 이게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렇기 네. 때문에
빠질 때는 가장 급하게 더 큰 폭으로 빠질 거라는 우려가 당연히 있죠. 그래서 국내도 관련돼서 올랐던 뭐 하이닉스 이런 게 조정폭이 더 세게 그렇죠.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. 사실 이렇게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다시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로 한번 점검을 할 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.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삼성이랑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주가 매력도는 크게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라서 좀 기회로 보고 있고 전략 측면에서 저희가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을 보면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중소형주 반도체 종목들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. 네. 이제 실적 발표 마감일이 한 광복절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저는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좀 숫자가 좀 받쳐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어떻게 보면 줍줍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네.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커버리지 중에서는 뭐 원익 QNC 이렇게 좀 코믹고 해외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거로 보입니다. 사실 메모리 업체들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부장 업체가 가져갈 그 실적이 좀 그거에 수혜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폭은 아직은 좀 미미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뭐 TSMC의 해외 팹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해외 팹 쪽으로 들어가 있는 소부장 기업들 그래서 실적 수혜가 당장 가시성이 높은 회사들 앞에 언급드렸던 종목 두 가지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와 함께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백길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